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고수를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토지 투자가 첫걸음, 토지 리모델링으로 돈을 번다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흔한 어떤 보통 명사가 됐지만, 그러니까 10년 전만, 20년 전만 해도 리모델링으로서 돈을 버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가능하죠. 근데 지금도 가능한데 이때는 참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어떤 큰 특이한 기법이 아니라 굉장히 간단한 기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2008년, 지금부터 한 15년, 16년 됐네요. 3040 대한민국 땅테크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위까지 했었습니다. 예스24에서 한 달간 정도 굉장히 1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지 관련 책이 없어서 어떤 1위가 금방 될 수도 있었죠. 이렇게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만큼 근데 참 많은 분들이 보시던 책이었어요.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을 현재 시점에 따라 수정해서 토지 투자 따라하기, 현재 토지 투자 연구반 정규 교재죠. 이 따라하기 책에 다시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재했다는 거죠. 15년 전에 처음 쓴 책인데 인터넷상에서 제 글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출처 없이 많이 게시되어 있는데 고민하던 중 그래도 제가 원작자니까 그래서 현 시점 맞게 수정해서 게시한 편이다. 당시에는 토지 관련 책이 없으니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참 반성하게 되죠. 그때는 15년 전이니까 그 당시의 기준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보니까 조금 민망스럽더라고요. 민망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상당하죠. 한번 추천을 권유하고 싶은데 지금 절판됐죠. 절판되고 다시 다시 추정해서 출간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렇게는 제가 안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토지 투자 따라하기 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지 투자, 부동산 투자에서 어떤 큰 변화가 있던 것이 바로 2003년 1월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토기획 및 이용하는 법률이 이제 시행되는데, 이 법은 이제 이 국토이용 및 개발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해서 공공무 뒷림과 국민의 사회집,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선 계획, 후 개발, 그래서 난개발 방지한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먼저 개발했어요. 좀 정부에서 알아서 후 이제 관리를 해준 거죠. 개발하고. 근데 이게 이제 바뀐 겁니다. 언제? 2003년 법이 나오면서 국회법이.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법에 맞게 현 계획이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축법에 맞게 주차장법에 맞게 또 주차장 이런 법에 맞게 지어라. 현 계획. 후 개발 체제를 도입해서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것이 담은 겁니다. 이때부터 부동산 투자가 이제는 뭐예요? 그전엔 내가 알아서 개발했는데 그럼 알아서 관리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관리지역 땅에다가 주택을 지어요. 그럼 용도지역 바꿔줬습니다.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제가 늘 사례를 얘기하지만 집장사, 그쵸?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연배가 오래되신 분은 아시는데 그 당시에는 집장사가 대표적인 투자였죠. 투자라고 해야 되나, 투기라고 해야 되나, 그쵸?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역사가 됐죠. 이제는 뭐합니까? 집을 지으려도 건축을 하려고 해도 계획에 맞게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땅 투자 패러다임도 바뀌었어요. 이 법률에 따라서. 즉 과거에는 개발이 진행되면 앞서 얘기했죠. 정부에서 관리해 줬는데 그래서 난개발된 거죠. 멀쩡한 논두렁에다가 아파트가 짓고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은 어림도 없죠. 이제는 계획과 토지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면 개발 행위가 건축허가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제 법에 맞게끔 하는 것이 바뀐 것이 2003년 이게 나오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개발 행위 못한다고 해서 방치하면 또 안 돼요. 20년간 효의의 의사를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한번에 소유권 취득한다. 많이 듣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알고서 임대차 하든 관리하든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있겠죠? 리모델링 것이 과연 어떤 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게요. 예전에 잘 아시던 분이 있었어요. 현장 작업을 하면서 김노인을 처음 뵙게 되면서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옥토, 오람, 비옥한 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이제 돼지껍데기, 그 당시에는 뭐 돼지껍데기가 인기 있었습니다. 안주 삼아가지고 소주 이제 2병 마시면서 땅 관리 노하우를 듣게 됩니다. 김노인은 자갈밭을 매입해서 돌을 모으고 쓰레기를 태우면서 다른 땅에 버려진 흙을 또 가져와서 성토하고 보기 싫은 땅은 절토하고 땅을 가꾸기를 딸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니까 2, 3년 반복하니까 첫 팍한 땅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옥한 땅을 좋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거죠. 이분은 그 말 하더라고요. 시집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집 보내니까 마음이 그렇겠죠. 그래서 그날은 시집 보내는 날은 뭐 자기의 어떤 조용하게 뭐 그렇게 지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또 다른 못난 땅을 사서 예쁘게 포장하다 보니까 어느덧 현재의 자신이 되었다고 하네요. 기본적인 토지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당시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후견이죠. 땅을 보고 좋게 가꾸는 것은 남이 보기에도 근사하게 보여 높은 시세로 거래되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한개 뭐 이 분처럼 만드는 것이 땅을 단장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달라집니다. 또한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바로 건축할 수 있으므로 상품성이 좋아진 거죠. 토지 형질 변경, 즉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무심을 매립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면서 예를 들고 있죠. 이렇게 형질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땅 가치가 상승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외에도 화장, 리모델링이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변보다 낮은 땅 있죠. 경사도가 있는 땅을 복토하거나 깎아내는 방법도 있고요. 맹지에 도로를 내서 쓸모있는 땅으로 바꾸는 방법도 리모델링이 하나죠. 매도하기 좋은 땅으로 만든다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땅이죠.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 눈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도 아파트도 집이 잘 팔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야지 잘 팔리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원리죠. 땅 투자자들은 쓸모없는 땅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석이 만들기까지 단지 시간이 필요하죠. 그 보석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둘씩 배워야 되는 거죠. 원자재에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품입니다. 보석을 만드는 과정, 리모델링을 알려준 화장법, 참 토지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이거를 기억을 잘 하시면 좋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이죠. 땅을 이쁘게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땅을 우리가 볼 때 어떤 걸 제가 많이 보면 땅이 이렇게 있는데 꺼졌어 후. 근데 꺼졌는데 가격이 낮아요. 근데 이거를 성토만 함으로써 가격이 오르면 매력 있지 않나요? 가격이 오르면 이게 매력 있는 겁니다. 근데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이제 우리 투자에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런 땅을 보면은 푹 꺼졌네, 땅 가치가 없어. 이게 나은 건가요? 아니면 딱 보고 해서 성토하면 팔릴 수 있겠네? 그러면 이쁘게 한번 해볼까? 이게 맞을까요? 그렇죠. 이 투자의 노력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토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이었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이나 칼럼으로 기고했던 내용인데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는 리모델링입니다. 이 리모델링이죠. 뭐 이거 보면은 돌과 잡초를 제거하고 나무를 유슬슬 심는 것을 화장하는 거, 이쁘게 하는 거죠. 이쁘게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매가하는 거죠. 매도. 그래서 뭐 나대지나 농지 등이 빈 땅을 하면 나무를 유슬슬 심어두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냄새나는 거 나면 더 좋죠. 금잔대를 심어두는 거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산속의 토임은 밭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개간호가 한다고 많이 하거든요. 토임이 뭐냐면 토지 임야의 준말이에요. 원래 임야인데 임야 그 화전민들이 나무를 태우고 그런 거 있죠. 과거에 살았거나 봉수대, 봉화대 썼거나 묵점묵담이 많죠. 이런 것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땅이에요. 농지처럼. 그러니까 임야대장이나 임야대에 등재되어야 하나 면적도 작고
선왕산 농조체험부에서 토지재산과 지적도에 등록 전환한 땅을 말해요. 그죠? 임야대장 뭐 이렇게 임야대장이 짠 거. 그러니까 한자가 붙지 않는 뭐 임야다 이렇게 보시면 것이 더 쉽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임야 투자가 이 토임 투자가 상당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정리가 돼서 이제 좋은 토임은 한마디로 좋은 토임은 이미 개발돼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냈죠. 지금은 이제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성토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명지에 도로를 내고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자. 이거 중요하죠. 명지를 탈출하는 방법. 인기 있지 않습니까? 네, 명지. 그래서 이런 명지가 있는데 메꿔주는 거. 토지에 진입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비포장도로. 고여있는 상태. 주택을 짓기에 부적당한 폭 4m 이하의 도로.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좋은 땅으로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명지 탈출. 정말 중요한 기술입니다. 지금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명지 탈출. 요게 굉장히 관건이 있는 우리 토지 투자에서는 핵심 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명지 탈출은 늘 염두에 뒀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국어, 조명, 그죠? 국어 조명으로 해서 많이 명지 탈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조명 하나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이 정도 있습니다.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대지보다는 당연히 비닐하우스나 건물 신축해 놓는 것이 맞죠. 나대지는 일단 뭡니까? 세금적으로도 종합과세입니다. 이렇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비닐하우스나 건물을 컨테이너에도 갖다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럼 왜 그럴까요? 컨테이너에 갖다 놓고 나대지 비닐하우스 갖다 놓으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허가도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라든지 수도 등을 끌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어디 현장에 가면은 컨테이너 박스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경우죠. 나대지보다는 비닐하우스나 송토를 하는 것 좋고요. 그 다음에 5번째, 토지 분할과 토지 합병으로 땅을 구조 조정하다. 이거는 정말 지금도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 지금도 활용하는 스킬 중에 하나고, 토지투자 연구반, 정규반, 그래서 실제 사례로 많이 제가 알려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업부동산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거죠. 합병은 합치는 거죠. 토지 분할은 잘 팔리지 않는 땅 또는 한 동층을 팔기 어려운 땅을 좋은 가격에 팔기 하기 위한 어떤 토지 리모델링의 한 축이죠. 아주 고수의 작업입니다, 이거. 근데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방법을 한 번만 해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토지투자연구반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30여 가지 사례, 실전 필살기 있죠? 실전 필살기를 많이 소개하는데, 이 분할 투자는 토지 합병 분할,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조금만 개념만 잘 잡고 경험치만 쌓이면 다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저하고 인연인 분들한테는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토지분할 합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6번째는 법률상 하자에 있는 물건을 완전한 상품으로 만들기. 그렇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뭐 저당권, 압류, 뭐 분매교지권, 지상권, 법정권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권 이런 거를 풀 수 있는 거죠. 지분경로, 오래된 축사, 낙찰 받은 토지서 무허건물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있냐. 어렵죠. 하지만 제대로 할 수만 있으면은 굉장히 수익을 내는 걸 잘 알 겁니다. 이건 약간 어려운 내용이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웁니다. 직접 특수물건이라고 하죠. 특수물건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노하우가 필요해요. 이건 내공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할 겁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다 리모델링이라고 해요. 땅 가치를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리모델링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입니다. 이렇게 보기 좋은 땅이니까. 그렇죠? 뭐 큰 땅이면 자를 수 있으니까. 법률상 문제 있는 건 해결하니까. 그래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 이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도 괜찮은 방법만 일단 발췌했어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씩 알고 하나의 풀세트, 처음부터 이제 보유하고 관리하고 매도까지 하나를 다 알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땅에 한번 이제 이 시세를 보는 건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시세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요? 강남 땅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그렇죠? 왜 이렇게 비싸죠? 보면은 저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가는 횟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강남 땅 하루에 몇 번 발자국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몰라도 한 1000만 번 되지 않을까요? 100만 번까 1000만 번 너무 많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강남의 사람들을 많이 밟잖아요. 발자국 한 사람이 한 번씩만 밟아도 100걸음만 해도 200번은 아니에요. 그러면 꽤 많은 사람을 믿지 않죠.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럼 어쩌다가 한 번쯤 사람들이 오가는 시골에 있는 땅은 당연히 어때요? 사람이 없죠?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오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오가는 백두대간 땅. 그럼 개월 불가죠? 사람은 거의 1년에 몇 발자국 할까요? 한 10발자국 밟을까, 나 혼자? 그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없죠. 결국 저는 그래서 땅 시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사람이 많이 찾는 자리가 중요하다. 입지죠. 멀리서 그냥 막연하게 경치 좋다 이런 땅이 아니라 직접 두 발로 밟으시는 땅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내 땅이 뭐 사람이 내 땅 있는데 사람이 별로 안 와. 여기 땅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죠. 그럼 제가 농담 삼아 어떤 얘기 하냐면 나 혼자라도 여기 땅을 밟아주라.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 혼자 땅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차도 왔다 갔다. 그 얘기는 나라도 뭐예요. 한 번도 안 밟은 사람이랑 자주 와서 땅을 밟아준 사람이랑 많이 차이가 있겠죠. 땅도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땅이, 집가가. 땅은 그런 말 합니다. 주인을 알아본다고. 제가 너무 비약했나요? 주인을 알아본다. 아, 주인님이 와서 내 땅을 사랑해주는구나. 밟아주는구나. 이렇게. 그럼 그만큼 그 땅은 뭐합니까? 보답을 해줍니다. 근데 한 번도 안 찾아가면 이 땅이 뭐라고 할까요? 한 번도 안 찾아온 주인을 어떻게 볼까요? 그렇죠. 뭐 자주 밟아주는 것이, 자주 방문하는 것이 땅입니다. 어찌되다가 몇 년만 한 번씩 가는 거, 그건 땅 주인이 아니죠. 이 사람도 뭐예요? 땅도 주인이 사랑해줘야 되는 거죠. 땅 많이 밟을수록 땅은 보답을 합니다. 보답한다는 거죠. 제가 늘 이거 강조하거든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있고요. 저 역시 오랜 생활 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통찰력이 생기면서 자연의 셈 기본을 알게 되더군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의 땅은 몇 번이나 사람들이 다니고 있나요? 사람이 안 다닌다고요? 그럼 사람이 오가게 자꾸 나라도 해야 돼요. 아니면 누군가 오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땅이. 그게 리모델링이 하나죠. 이렇게 소차 리모델링. 리모델링 딴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만 방법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리모델링이다. 저는 이렇게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돈을 번다고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꼭 이걸 땅에서 뭐 묵혀둔다 그 얘기 아니라 개발한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리모델링, 어떤 기운을 바꿔주는 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 첫걸음, 토지 리모델링으로 돈을 번다고요. 이 내용 가지고 예전에 15년 전에 있던 땅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소개해 봤습니다. 알겠죠? 리모델링 반드시 정리해 주시고 공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